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만든 설령 제한 제도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화 플라스틱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게 되는데요. 경남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22척이 멈춰야 해 섬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사천의 한 선착장. 하루 2차례 통영의 사량도와 수우도 선착장 12곳을 오가는 선박입니다. 객실에 다음 달 4일 운항을 멈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지. 그 소중한다고 말도 못하지. 우리 할머니들한테. 그러십니까? 날마다 댕기는데. 딸인데, 우리 딸인데, 이 배가. 통영시의 임대료 지원으로 대체 선박을 빌려 한동안 운항은 이어갈 수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새 선박을 만들거나 중고 선박을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개인이 굳이 무리하면서 유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섬을 오가는 선박의 운항이 가능한 나이, 설령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달 4일.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는 25년, 철로 만든 강선은 30년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앞으로 3년 안에 운항을 멈춰야 하는 선박은 전국에 147척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의 폐선 대상은 22척으로 다른 선박으로 대체돼야 하지만 업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40%는 이미 폐업을 했고요. 도성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기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죠. 정부가 세배 건조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탑승객이 줄면서 폐업 직전인 업체들이 많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초기엔 좀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좀 안 돼서 점점 사업화가 좀 어려워졌던 면도 있습니다. 선사들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의 신용보증을 받기로 한 경남의 폐선 대상 11척 가운데 발급을 받은 선박은 불과 3척. 나머지 8척은 아예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없앴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기본요금을 15.1%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본 운임거리 2km의 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경상남도는 난방비 폭등 등 도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 시행 시기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소규모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해서 이웃 사연 같은 지역의 소소한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국인데요. 제작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 풀뿌리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에서 18년째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서재심 씨. 매주 금요일 오전 FM 라디오 진행자로 변신합니다. 지난달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 남해 FM에서 DJ로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진행 실력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까치같이 설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첫 곡으로 만약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해 FM은 상주 인력 3명과 자원활동가 20명이 20개의 프로그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옆집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거나 이웃집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 등 그야말로 동네 소식입니다. 방송 후기를 전하는 고정 청취자도 생겼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죠. 남해도 젊은 바람이 향기가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남해 FM처럼 공동체 라디오를 운영하는 지역은 전국 27곳. 2004년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지 17년 만에 확대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5km 반경의 좁은 지역에서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어서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방송 자원 활동가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우리가 제때 못 해주는 게 좀 안타깝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방송과 지역민 소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이제 산업재해 발생 때 처벌 대상이 되면서 시군마다 전담 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벌목 노동자 사망 사고로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천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동안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맡았던 벌목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직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그리고 그런 작업 지시 명령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는데 안전의 외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경남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김해시 중대재해예방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김해시장의 대응 방안이 담겼습니다. 시장이 평소에도 작업장 점검 등 안전보건 체계 지휘권 행사 상황을 시민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중대재해 발생 때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중대재해 예방보다 시장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으로 검토된 겁니다. 우리가 중첩법을 만든 이유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문건을 보면 사실상 시장을 어떻게 중첩법으로 보호할 거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다. 고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자치단체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산재 예방 정책보다는 처벌을 피하려는 방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는 4월 5일에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군수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의 무공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창녕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국민의힘 출신 후보만 5명에 이릅니다. 전직 군수들이나 전현직 지방의원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도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열된 공천 경쟁과 갈등이 보궐선거를 불러왔다는 지적 속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난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기대가 군수로서의 자질이나 국민 여론과 상관없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창녕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말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무공천 여부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만큼은 밀실, 야합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좀 투명하게, 정직하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인물난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민심이 이어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5일 유권자 5만 4천여 명 규모로 치러질 창녕군수 보궐선거 비용은 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합쳐지면 15억 3천여만 원. 창녕군은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3명의 군수 이탈로
수십억 원의 보궐선거 비용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19,000여 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